네, 전략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함께 시장을 해주실 전문가님, 토마토 투자 글로벌 김민준 전문가 웹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일단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복잡한 셈법과 혼조 양상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종목별로 봐도 참 시장을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담겼을지 시장에 대한 해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체감지수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이렇게 뽑아 올리면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성장주에 다 베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PBR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비판이나 비난이기보다는 좀 아쉽다 이런 평을 좀 드렸고요. 오히려 이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지금 지수가 상승으로 이끌었던 요소가 저PBR 정책주였기 때문에 과오류가 사실은 지수에서 좀 보이죠. 지수가 2600 거의 20선 가까이 16선까지 올라왔는데 체감지수가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오늘 음봉 뛰니까 그래도 개별 종목군 장세들이 좀 돌아갑니다. 다 좋진 않죠. 증시 자금이 아직 예탁금이 50조 전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납매가 좀 더딘 편이긴 한데 오늘 오히려 이제 음봉에서 제약바이오나 이런 파트들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수가 이제 빠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글로벌 증시나 단기간에 올라갈 만한 요소가 없다. 날짜까지 제가 좀 언급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이제 틀릴 수 있다는 건 늘 전제 조건으로 까시고 2월 16일까지는 좀 조정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지수가 하락하면서 종목이 좋아지는 것은 저PBR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수급주의 속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으로 갔기 때문에 지주사가 됐든 은행주가 됐든 저는 거의 다 좀 같은 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연속성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측면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조정받을 때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스닥 차트 좀 모습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미국 시장을 좀 받아들이자. 겁내지 말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기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고점 돌파를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고점 돌파 이왕지사 할 거면 오늘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좀 뽑아 올려가지고 우리 성장주들도 좀 정상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연동관계로 봤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먼저 도느냐, 반도체가 먼저 도느냐, 2차전지가 먼저 도느냐 이거는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구도가 정립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전반기 때 보면 2차전지가 전반기에 먼저 갔습니다. 항상 증시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가고 나서 지금 전방 산업이 안 좋아져서 쉰단 말이죠. 하반기에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금 갔지 않습니까? 지금 다 조정이에요. 다 조정이고, 2차전지도 한동안 조정을 받았고, 반도체도 지금 계속 부러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저는 아무리 반도체를 계속 밀었다고 해서 반도체를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요. 조정위에 좀 눌렀다가 더 큰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좀 쉬었어요. 물론 삼바가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올라오긴 했지만 개별 종목들 아직 낙수 효과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정 이후에 어디가 먼저 올라올 것이냐를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시청자분들하고 좀 해봐야죠. 2차전지를 먼저 1순위로 보시는 분들도 타당성이 있고요. 반도체를 1순위로 보는 분도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여건이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먼저 가지 않겠느냐. 미국 증시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뽑아 올려지는 쪽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시죠. 점을 좀 찍어놨는데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필라델피아의 반도체를 해보면 정말로 이 추세선이 좀 아름답게 갔습니다. 지지받아야 될 구간에서 완만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과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오류는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가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지금 완벽하게 더 수직 상승입니다. 부러질 모습이 안 보이고 단지 이제 엔비디아도 어떤 IB 투자 글로벌의 목표가를 봤을 때 지금 목표가가 670불, 680불 정도인데 평균치가 700불을 넘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과열입니다.
과일, 아무리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근데 미국 시장도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뭐, 온디바이스 AI, CLCL, 뭐, 이렇게 갔던 것처럼. 조정 나올 때 이제 반도체가 차라리 이제 조정받고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부각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시속 게임을 봤을 때 2차 전지가 일단 빠를 것 같지는 않고 계획을 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러한 반증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양대 지수로 좀 돌아오게 되면 이 코스피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음봉 뜨니까 체감 지수는 나쁘지 않고요. 코스닥 쪽으로 좀 돌아갔을 때 이제 800선을 굉장히 지켜내려는 좀 모습이에요. 저는 일단 760선까지는 좀 열어놨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760선까지 내려가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올라오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760선에서 어차피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 뿐이거든요. 기술적인 이거는 이제 분석이고 단지 오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지금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 3파전 양성으로 봤을 때 어차피 자동차는 이제 저 PBR로 간 거고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차익 실현이라고 보고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1순위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나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려감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달러 인덱스를 105불까지 열어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104.2불입니다. 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시차가 없는 거거든요. 지연 시세가 아닙니다. 현 시세인데 105불까지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시 난이도가 최상급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를 좀 자극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10년물 국채를 오랜만에 보는데 10년물 국채가 4.16입니다. 아마 4.3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구도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으로 선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자산도 좀 가는 쪽이에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2분기로 미뤄지면서 이런 현상이 도드라진 건데 채권 수익률이나 지금 위험자산이랑 같이 가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네, 난이도가 어렵고 그래서 자꾸 커플링 관계를 보지 마시고 지금은 기획성을 계속 세운 다음에 국내 양대 지수를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2,500선을 중심축으로 놓으시고요. 이제 선물도 어제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200 선물 차트 모습인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지금 뽑아 올리는 것 자체도 의미 없습니다. 2월 달에 2,700, 800 오히려 오류 현상이 상당히 크게 도드라질 겁니다. 증시가 빨리 가면 각도가 높으면 절대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가야 되니까 코스피 2,500 중심으로 놓고 지금 내일하고 모레까지 2,500선까지 뭐 데일리니까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무너지면 좋고요. 저희 명절 끝나고 와서 2,450선을 강하게 하방을 좀 만들면 오히려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을 내지 마시고 섹터만 잘 선정을 하되 역시나 주도주 안에서 승부를 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순번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정을 거쳐가는 증시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고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하방에서 올라올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와 종목에 좀 눈을 돌아가 봐야 될지 저희가 함께 이런 관련된 전략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징 섹터 세 가지는 어디서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약바이오 2차전지 명절 테마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주도주 2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테마 쪽으로는 명절 쪽 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최근에 좀 강하다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쉽게 지지 않는 투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조정장 속에서도 대형주들에서 또 제약바이오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잘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원래 3월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는 3월에 좀 어렵지 않겠나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제 의견이 중요한 쪽은 아니니까요. 연준에 개인의 뭐 한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고 지금 현재 연준에서 지금 뭐 2분기 설이 조금 있어요. 저는 사실 3분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쪽이었습니다. 워낙 미국의 경기가 좀 탄탄하고 소프트 랜딩이나 뭐 골디락스 장세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3분기 쪽에 하지 않겠나. 단지 요즘에 2분기로 저도 변경을 좀 한 게 사실은 정규직들 해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 지표에도 함정이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쪽이고, 미국의 음모론을 좀 주장하는 쪽인데요. 제약바이오로 넘어와서 그러면 어찌됐건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10%대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악재들도 이제 선반영이 됐으니까 지나가고 있겠죠. 그러면 직격탄이 어딥니까?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인데 안 무너집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모습 좀 같이 보시죠. 안 무너져요. 2분기 때 금리 인하 한다는데 지금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이재용 회장의 선고 공판이 있었고 예상대로 이제 무죄가 나와서 제일모직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또 받아서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박스권 상단을 지금 90만 원으로 본다면 오늘 87만 8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줄긋고 이런 부분이 마이크로미터 알파고는 아니니까 거의 상단까지 지금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투심이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뤄졌는데도 확실하게 제약바이오에 대해 좀 우호적인 거. 그리고 삼바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저는 호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영업이익률 30%짜리 기업이 수주 잔고가 위탁 생산 부분이 크지만 탄탄하고, 그 다음에 낙수 효과 쪽으로도 오늘 확실히 더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차트 모습은 바이넥스입니다. 물론 이제 각도가 좀 무섭습니다. 좀 신뢰할 수 없는 각도긴 한데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위탁 생산 CMO, CDMO 쪽으로 밀어 올렸거든요. 아직 ST팜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개별 뉴스도 좀 탔어요. 개별 뉴스도 탔는데 ST팜 좀 쉬는데 바이넥스는 좀 뽑아 올렸다. 그러면 분위기가 타는 종목들은 이슈 묻어가면서 좀 낙수 효과가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올라가는 쪽이고, 사실 바이넥스의 지금 추세가 8,500원부터 뽑아 올렸는데 결코 작은 상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뽑아 올렸는데 사실은 높은 상승이고요. 산발을 좀 더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는 시간 문제이지 않겠나, 좀 이렇게 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러면 이제 90만 원 넘어서 월봉 차트 모습으로 좀 봤을 때 추세가 더 뻗어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항 구간이 이제 오래된 85만 원 좀 넘어가는 것 같고 안착하면 좋죠. 9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더 100만 원을 향해서 시기의 문제이긴 하나 높은 확률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갈 수 있겠느냐. 3반은 어차피 대형주고 장기 투자를 해가는 쪽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밸류 가지고 주식을 다 측정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요소, 기술적 분석, 밸류, 재무, 기술력, 이런 것들 다 측정해보면 지금은 그래도 높은 확률로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가 문제인데, 아직 낙수 효과는 초입부긴 한데, 후발주자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한미약품 모습인데, 어제도 제약바이오를 다뤘는데, 3위 라인이 지금 단단하게 하방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뭐 좀 시끄럽긴 해요. 뭐 나스닥 상장이 되면 정말 대형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홀딩스. 뭐 쿠팡도 상장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바를 짧은 시간으로 속도를 대입해서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정 갔던 알테오젠 모습인데 10만 원 찍고 쌍봉 만들고 지금 아래꼬리 달았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 ADC의 앞으로의 향후 향배를 좀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SC 제형에 관한 이야기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넘어가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ADC 관련해가지고 알테오젠이랑 쌍두마차인데 바닥 만들어가는 분위기 선입니다. 거의 다 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기존에 좀 쉬었던 한올 이런 것들이 10%씩 반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이후에 거래량 없이 좀 밑으로 좀 하방으로 쳤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투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은 주도력을 형성했던 종목들 안에서 하방 경직성 만든 다음에 올라가는 구도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넓혀보면 에이프릴 바이오나 바이넥스 이런 것들 좀 끼가 보이는데, 그래도 ADC나 중견제약업체 뭐 좀 넓히면 유한양행 종군당, 한미까지, 그리고 이렇게 좀 시세가 형성되고 거래량이 동반된 다음에 거래량 없이 좀 내려왔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시기가 더 지날수록 제약바이오는 좀 우호적일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머물렀을 때 진입 타점을 조금 저울질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섹터 긍정적인 투심 보시면서 좀 조정받았을 때 선별화 과정 속에서 가져가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인데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굉장히 좀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한 줄평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계획 점검, 또 점검, 그리고 객관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2차 전지를 하나씩은 꼭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실 텐데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한 줄 평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조금 더 이제, 충원을 좀 올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늘 생각하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충원을 올리게 되면 저한테 별로 득될 게 없습니다. 제 진심이고요.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더 인기가 많아지겠죠.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또 계획 세우시고 점검하고 객관화를 시키라는 말이 2차 전지를 너무 사랑에 빠지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2차 전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의 뷰,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비단이나 비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2차 전지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서 2차 전지가 더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제가 3000배도 올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정말로 나의 의견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이 일치될 수 있느냐, 객관화를 시켜서 살펴보시면 되고, 나와 의견이 조금 더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본인이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서 계획성을 세운 위에 가면 될 것 같고,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테슬라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커플링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했다 어쨌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틀리긴 하지만 마약이 불법이 아니에요. 뉴욕 거리만 가보더라도 길거리에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마의 이제 떨 냄새인데 사실은 이런 거 불필요한 뉴스들입니다. 도덕적 해이하고 주가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테슬라 쪽은.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들이 몇 개 나왔어요. 셀 업체들, 소재 업체들 1분기 실적까지 부족할 거다. 계속 이 시간대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다 지나갔습니다. 다 두들겨 맞았잖아요. 악재도 재료가 나오면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는 실적을 고민하실 필요 없고, 단지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특정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1분기까지도 전방 산업이 안 좋다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냉정하게 거기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1분기에 배터리셀 소재들 실적 부진 전망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뒤에서 날라온 돌이냐? 예견된 수순입니다. 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요. 예견된 수순이고요. 예견된 수순이라고 해서 이거를 감정 대입을 해가지고 바로 갈 거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하고요. 단지 예견된 수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2차 전지도 더 좋아지는 쪽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 아직 4분기 실적 안 나온 데가 있죠. 그게 언제죠? 내일입니다. 지금 에코프로하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좀 위태로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에코프로 모습인데 차트 모습을 보시면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해볼 만한 위치고 비벼볼 만한 기술적인 위치다. 상승으로 갈지 하단으로 갈지는 결정의 문제지 판단의 요소가 아니다. 추세는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손절을 하라는 게 아니고 투자 계획을 빠르게 점검해 봐야 된다. 나는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더 받을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을 할지 이게 냉정한 분석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밀리는 이유를 보게 되면 내일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이 선반영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선반영이 다 됐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초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부분이 선반영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와봤자 단기 반등입니다. 그러면 단기 반등에서 수익이 나왔을 때 치고 빠지겠다? 아니면 내일 또 밀릴 수도 있죠. 밀리면 더 받겠다. 요 부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자 수십 개월아 배터리셀 소재단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럼 2차 전지가 안 가고 있느냐? 저는 이거 동의 못합니다. 왜? 가고 있어요. 엔케인 같은 종목도 사실은 엄청나게 과열입니다. 저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추천도 해봤지만 오히려 지금 V자에 역V자 만들고 고점 갱신하면서 갭으로 띄우고 14만 원을 빠르게 갔어요. 근데 이건 지금도 과열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2차 전지가 안 가고 있다? 시장의 주도력이 형성되지 않았던 기타 소재가 가니까 2차 전지가 안 가고 있다? 이렇게 형성을 못하는 거죠. 2차 전지의 주도력이 형성되었던 부분이 못 가고 있으나 좀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게 맞는 평이죠. 그러면 오늘 동아기업은 안 가냐? 오늘 동아기업이 22%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 앵커님이 전고체 부문 한농화성 오늘 16%씩 올라가고 있고 2차전지 장비 쪽으로 가게 되면 오늘 M 플러스 3.5 CIS 오늘 저는 사분기 실적이 좋다고 보는데 3.5씩 올라갑니다. 오히려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바닥 찍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또 잘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퍼포먼스 하루 당일 뭐 20% 띄워준다든지 이런 거 나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뉴스플로우가 이제 타주면 좋죠. 그래서 2차전지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고 단기 반등 슈팅이 나와주는 쪽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도력이 형성되었고 시가총액이나 기술력이 좀 있는 쪽이 더 갔으면 좋겠죠. 근데 주식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매수세가 많은 것이 올라가는 것이 주식의 본질이다까지 정리하고요. 지금 계획 점검 필요합니다. 내일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쪽, 실적이 안 나와서 떨어지는 쪽, 실적이 나와서 선반영되어서 움직이는 쪽, 상하단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될 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투자하실 때 좀 애착이 생기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맹목적인 사랑보다는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2차전지 종목들을 점검해보고 내 종목이 과연 장기적으로 갈 종목인지 혹은 단기적으로 끝나야 될지 좀 투자 전략들을 잘 참고해보시면서 시각을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함께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명절 테마 이제 설까지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이쪽에서는 어떤 한 줄 평 보실까요? 네, 단기로 보고 치고 빠지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또 이런 재미가 있죠. 주식시장에서 명절이라는 테마 종목들도 형성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할 때 뭐 장기 투자가 답이냐, 차트리스트들 기술적인 매매가 답이냐 이런 건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단지 뭐 나는 좀 기본적 분석에 의한 스윙 투자, 중장기도 해가겠다. 또 매매를 할 때는 기술적 접근도 해가겠다. 또는 뉴스플로우 부각을 노리고 하겠다. 기본적인 시나리오 분석 매매죠. 이런 것들을 비율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보는 명절 테마는 부각이 안 되고 있었네요. 부각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 한번 잡아주시죠. 이거 롯데 쇼핑인데요. 사실은 주도력이 전혀 없죠. 근데 주가는 지수가 쉬는 동안에 67,000원에서 거의 2주 동안 88,900원까지 뽑아 올렸습니다. 여기 소외주를 이제 누가 공략했냐? 좀 아쉽죠. 이제 이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욕을 먹는 건데, 기관에서 투신하고 연기금들이 대거 샀어요. 근데 이들도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모습이니까, 사이드 쪽에서 과대 낙폭에 있는 사실은 7만원대를 하방 경직성을 보고 노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뭐 화장품도 있고 최근에 코스맥스도 추천드려봤는데 코스맥스도 이제 갔다가 조정받고 있고 영화도 있죠. 좀 있으면 이제 최민식 씨 나오는 파묘 같은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주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소외주가 이제 반등 국면이긴 하겠죠. 지수가 떨어질 때. 근데 이제 이 명절 테마들의 소외주이긴 하지만 경기가 침체란 말이죠. 그러면 도드라진 반등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조금 5% 6%가 큰 수익은 아니라고 보는 쪽이지만 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주면 치고 빠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접근을 했을 때 단기 목표가를 본인에 맞게 설정해 두시면 돼요. 3%든 5%든 7%든 설정을 해서 내가 종목을 잡아서 시세 분출하면 차익 실현하고 손절가 매겨서 손절 찍으면 손절하고 끌고 가고 싶다면 기간 매매로 가고. 근데 소외주의니까 뭐 IT 가전 반도체도 아니고 좀 힘들겠죠.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명절 테마가 긴 관점으로는 주도주 대비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력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보유는 힘들다까지 정리하고요. 역시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 단기로는 영화 쪽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명절이라는 점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테마 종목까지 오늘장 3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단기 매매 쇼박스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셨던 명절 테마와 관련된 또 영화 쪽으로 살펴보면 될까요? 네, 오늘 뭐 좀 쉴까 하다가 쉬는 것도 필요한데요. 잘 쉬어야지 또 주식도 잘할 수 있는데 내일 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쇼박스 차트 모습인데 제가 주력으로 접근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 기업 분석은 뭐 크게 필요하지 않고 기술적 분석 좀 했고요. 주가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된 이후에 거래량 없이 좀 많이 하락으로 조금 눌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반등 이후에 지금 이제 트라이를 좀 하고 있어요. 단기 테마 접근이 좀 유효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민식 씨 주연인데 뭐 고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뭐 황정민 씨 나왔던 그 공포 영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파묘가 이제 2월 20일 경인가 개봉을 합니다. 이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봉하고 나면 얼마나 받느냐 지금 서울의 봄처럼 여기 따라 부각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게 흥행 가도를 좀 달릴 것이다 이러면 기대감이 반영되는 쪽이거든요. 이번에 파묘는 쇼박스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묘 기대감 아직 날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 주가의 기대감에 한번 슈팅 주면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 목표가 4,250원 설정하고요. 이런 종목 손절 채워야 됩니다. 손절가 3,3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박스 파묘라는 영화 기대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봉일이 22일이니까 그 전까지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시세 분출 있었을 때 차익 실현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목표가 4,250원, 손절가는 3,300원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